예, 오늘 넥스틴의 박태원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넥슨 대표에서 박태원입니다. 최근에 뭐 뉴스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넥스틴이 과거에는 뭐 웨이퍼의 어떤 뭐 패턴 검사라든지 이런 거 전문이었는데 약간 결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HBM 관련된 어떤 장비 분야에서 성과도 내고 있고 새로 뭐 또 개발이라든지 미래 R&D도 또 준비 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모셨는데요. HBM 쪽의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HBM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네.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겁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이제 HBM 1등 회사에서 이제 100% 저희 회사 검사 장비만 쓰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 뭐 캠텍이나 온투, KLA 뭐 이런 회사들 장비를 썼다가 네. 100% 저희 회사 장비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성과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비 이름이 뭡니까? 크로키라는 장비입니다. 크로키. 네. 뭐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크로키 장비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제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이제 이지스라는 이제 패턴 검사 장비, 이제 전공정 쪽 장비는 이제 네. 현미경 같은 느낌으로 네. 아주 작은 것까지 잡아야 되는데 네. 이 매크로 검사 장비라고 하는 거는 속도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샘플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속도에서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크로키라는 단어죠. 그렇죠. 크로키가 속도도 빠르고 그 대신에 또 굉장히 정확하게 딱 잡아내야 되는 그 움직이는 물체의 특징을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빨리 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장비 이름은 크로키라고 적고요. 그렇군요. 무엇을 검사를? 어떤 걸 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제일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고객사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HBM을 만들려면은 이제 폼팩터 때문에 웨이퍼를 상당히 얇게 갈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30마이크로 정도까지 요새는 갈아내는데 두께가요. 예, 네. 30마이크로 정도면은 우리가 쓰는 A4 용지보다 이제 좀 얇은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두께가 되는데 이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제 응력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접시처럼 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피지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렇게 와피지가 일어나면은 검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광학 검사 장비는 이렇게 초점을 갖고 검사를 하는데 네. 초점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산란시키는 디스퍼시브라고 하는데 그런 광학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네.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 검사가 안 되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검출이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크랙이죠. 크랙. 예, 크랙이라는 거는 이제 시멘트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조그맣게 이 균열이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균열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네. 일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칩에서는 그런 크랙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어차피 반도체 칩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이제 팽창 수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크랙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디바이스가 망가지는 네.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제 HBM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엔비디아 뭐 1억짜리 보드에 HBM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갔는데 네. HBM이 망가져서 1억짜리 보드를 버리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 네. 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HBM의 이 크랙 퀄리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고객사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뭐 HBM3나 뭐 이런 쪽에서 크랙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렇군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위에 생기는 크랙입니까? 그러니까 칩을 이제 웨이퍼 큰 원판에 이제 수백 개의 이제 DRAM을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칩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 크랙이 생기거든요. 자르는 과정에서 예. 측면에 생깁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럼 잘라진 거를 네. 무슨 어떤 벨트 같은데 쫙 보내면서 하면 뭐 그게 내 방향을 다 보는 겁니까? 예, 그 웨이퍼 상태에서 이제 웨이퍼 상태에서 공정은 어떻게 되냐면 웨이퍼를 이제 얇게 갈아서 필름에 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잉 공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공정을 하는데 이제 네. 그 소잉 공정을 하고 나서 네. 저희 장비에서 이제 크랙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거죠. 그건 위에서 쳐다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측면에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
실리콘을 약간 관통을 하면서 뭐 그런 뭐 다양한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동그란 한 판을 다 보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 판을 쫙 보는데 저희가 경쟁사 장비보다 한 2배 내지 3배 빠른 속도로 검사를 속도가 빠르다. 빠르고 또 경쟁사는 검출을 못하는 크랙들을 저희는 이제 검출을 해내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검사해서 크랙이 없는 다이만 다음 공정 HBM 가서 이제 이 유명한 한미반도체 장비로 이제 본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말하자면 얇게 갈아내어 있는 D램 칩 다이를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위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올린 다음에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왜냐면 이미 다 양품들만 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올리고 나서 또 한번 보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또 요구들이 좀 있어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보도도 됐긴 했지만 저희가 미국의 앙시오메트리라는 이제 엑스레이 회사를 네. 하고 한국에 이 합작법인 하나 세웠죠. 그거는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보는. 아, 아직까지는 올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장비는 없거든요. 올리고 난다. 어디를 그건 어디를 봅니까? 그거는 이제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패드 사이즈가 뭐 한 15마이크로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이렇게 큰 호떡 두 개를 딱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감고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C 본도가 그냥 막 하는데 뭐 최근에 뭐 뉴스에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뭐 4세대 차세대 제품 필요 없다라고 하고 또 어떤 대기업에서는 그냥 글로 가야 된다라고 뭐 이런 논쟁이 좀 있는데 뭐 LG가 뭐 하이브리드 예, 본딩 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 주가 예, 떨어지니까 얘기한 예. 것 같은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4부터는 다이렉트 본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네. 폼팩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께 때문에. 예, 네. 웨이퍼하고 웨이퍼 사이에 이만한 호떡이 있어 호떡끼리 딱 붙이는 건데 이제 이 호떡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이렉트 본딩을 하면은 이 패턴 사이즈가 이제 4마이크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샘플을 받았는데 거기는 2마이크로예요. 아, 그래요. 예. 패드가? 예. 네.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작은 것끼리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잘 붙었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사하고 싶다라는 게 이 고객사들. 고객사들의 이제 요청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사실상으로는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웨퍼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물 속에 집어넣고 네. 이 초음파를 쏴서 초음파가 그걸 구별을 하는데 이게 검출할 수 있는 디펙 사이즈가 거의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왜 이 칩을 또 물에다 넣어야 된다는 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액체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또. 그래서 이 기존 기술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저희한테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고 이제 문의가 왔었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차피 광학으로는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메탈이니까 광학으로는 안 돼, 카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다. 엑스레이는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속도가 느리고요. 네. 두 번째는 데미지를 줘요. 네. 그렇죠. 방사선. 그래서 데미지도 안 줄이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은 엑스레이 기술과 광학 기술을 접목을 하면 돼요. 왜냐면 네. 광학은 빠르잖아요. 그다음에 데미지도 적고. 네. 그래서 엑스레이와 강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내놓으면은 이제 그런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넥스레이라고 이제 합격법인을 만들었고. 엑시오마틱이랑 합작을 했습니다. 네, 넥스레이를 설립을 하였다. 이 네. 지분율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 저희가 40% 갖고, 60%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엑시오마틱가 40% 갖고 있고. 그렇군요. 요것은 아까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면 네. 하이브리드 본딩 혹은 다이렉트 본딩 혹은 카파 투 카파 뭐 고 애플리케이션에 쓰이는 네, 맞습니다. 네. 제대로 이 패드끼리 이 네. 컨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네. 것들을 보는 거군요.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전수 검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은 없는 거고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이죠. 기존에는 지금 얘기되는 거는 물에 넣어서 초음파로 봐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물에 넣는 거가 약간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원하는 이 서브 마이크로 단위의 감도도 안 되고. 네. 그렇군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 시장 올 때 정도에 이거 뭔가 상용화하겠다. 그 R&D 쪽에서 필요한 거는 뭐 사실 R&D는 뭐 지금도 뭐 장비가 필요하긴 한데 뭐 아주 이렇게 시리어스한 건 아니고 R&D에서는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좀 장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산으로는 한 2년, 3년 후 정도면은 이제 양산 쪽 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요즘 저희한테 오는 샘플 중에 또 하나가 이 붙이고 나서도 물론 문제인데 근데 붙일 때도 좋은 걸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마이크로, 3마이크로짜리 이 카파 투 카파를 다이렉트 본딩을 하려면은 디펙을 얼마짜리 잡아야 되냐면 한 50나노짜리 잡아야 돼요. 이제 카파 디싱은 한 7나노가 돼야 되고. 네. 그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또 크로키 장비는 또 거기까지는 또 감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크로키하고 저희가 잘하는 게 이 융합 기술이니까 크로키 기술과 이지스 기술을 합쳐가지고 아스파란 장비를 또 이제 출시도 안 하고 네. 이렇게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어나운스를 했는데도 아스파요. 예. 네. 아스파. 근데 또 벌써 이 로직 1등 하는 회사, 뭐 메모리 1등 하는 회사 이런 데서 장비 좀 성능 평가 좀 같이 하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서 붙이기 전에 이제 디펙을 보는 그렇죠. 겁니다. 붙이기 전에 네. 이제 이게 여기 아예 디펙 있으면 붙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여기서 이제 양품을 일단 구별해내고 그다음에 붙이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군요. 그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군요. 지금 이제 디램 그 얇은 디램 그 검사한다는 장비, 측면 크랙 네. 본다는 장비, 크로키. 크로키. 예. 일단은 이제 그거 HBM 쪽은 지금 그거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상반기 매출은 저희가 다 크로키를 했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군요. 상반기 매출 얼마나? 한 20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걸로 네. 200억. 네. 크로키는 매크로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네. 상반기에 200억을 매출을 하셨다고요? 네,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될 거예요. 예. 총 매출이? 네, 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쳐서. 합쳐서 200억 정도 네. 매출하셨다고요? 그렇군요. 올해 그 연간으로는 매출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 매출 한 200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1,150억을 했는데 네.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매출의 그 장비별의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이제 크로키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고 하반기 되면은 이제 크로키하고 뭐 저희 기존 제품하고 하면은 뭐 기존 제품이 한 70%, 그다음에 크로키가 한 30%. 기존 제품이라면은 아이리스, 근데 이지스가 될 거고. 네. 아이리스는 이제 요새 또 3D 드램 관련해서 좀 평가들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뭐 몇 년 지나면은 굉장히 매출액이 커질 걸로 그렇군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꽤 크겠네요, 올해. 올해는 크로키 비중이 한 30% 정도 될 그렇군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는 기존에 있던 장비들. 장비, 예. 그 30%는 없던 장비, 작년에 없던 장비가 지금. 없던 장비가 생겼. 그거 개발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진짜 힘들 뻔했죠. 그렇군요. 그거는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컨셉을 잡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사실 HBM용뿐만 아니라 네. 뭐 얇게 그라인딩해서 나와야 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다 적용이 될 것 같긴 그런데 한데. 앞으로는 뭐 굉장히 효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패키지 쪽 검사 장비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한 1조, 전 세계적으로 한 1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 업체가 이제 캠텍, 온투, KLA 요 3개사가 뭐 거의 한 8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쨌든 고객사로부터의 평가는 이 3개사 회사 장비보다는 저희가 이 속도나 감도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100%다 네, 대체했군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그것도 1등 업체가요. 1등 업체. 그런 비슷한 거를 어디 아까 얘기한 그런 미국 뭐 네, 해외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니 만들다가 얼마나 그 사업하기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제네시스를 만들면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뭐 삼성은 뭐 예전에 애니쿨 만들어서 홀대 많이 받다가 S만. 갤럭시 나와서 이제 회사가 좀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지스라는 장비, 기존 장비가 물론 좋은 장비이긴 하지만 이제 2등 제품이기 때문에 이 영업하는 데서 사실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크로키는 1등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국 회사들이 크로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이제 크로키 때문에 저희한테 왔다가 이지스도 있네 하고 이제
근데 이 지수를 안 살 이유가 없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뭐 굉장히 이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와 이제 조금 미래 준비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용에 하고 있고, 붙이기 전, 붙이고 붙이기 나서 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지금 이건 뭐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과거에는 중국에도 이제 많이 이제 장비 수출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해외 반도체 장비 기업에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뭐 KLA라든지 뭐 어플라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뭐 ASML 물론 장비군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면서 장비 수출 하지 마. 뭐 혹은 뭐 FDPR이라고 뭐 우리 기술이 들어간 건 뭐 또 하지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넥스틴에는 어떤 영향입니까? 좀 긍정 영향입니까? 뭐 긍정 영향도 있었고 뭐 부정적인 영향도 뭐 두 가지가 다 있지만은 이제 좀 오해를 일단 좀 풀어야 되는 게 네. 미국이 중국에 전체적으로 수출하지 마 이렇게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ASML 할 것도 이제 한 모델 딥UV 장비. 나머지는 다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 다 판매를 하고 있고 KLA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왔고요. 그렇군요. 네, 예, 어플라이드나 램이 작년 2분기까지는 한 50%가 중국 매출에서 나오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30% 떨어졌고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좀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투자가. 예, 근데 투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50%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35%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KLA나 어플라이드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줄어드는 거는 네. 이 중국의 국산화가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요새 유명한 뭐 CKL부터 나우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지원이라기보다는 강제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라이드나 램이 조금 고전을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정도의 고전은 아니지만은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축소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상화되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올해 그 지역별로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저희가 예, 크로키 매출을 좀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워낙에 집이 힘이 급해서 네,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는 뭐 다 이제 내수로 이제 됐지만은 하셨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 비중이 다시 정상화될 것 같고 좀 좋은 거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시장이 중국에 좀 치중돼 있다. 뭐 국내도 한 회사에 이제 치중돼 있다. 뭐 이런 게 저희 회사의 이 사업적인 구조 리스크인데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열심히 이 제품 성능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급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 물량도 늘지만은 이제 시장도 굉장히 다변화가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제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지스라는 거의 단일 제품이었는데 이제 크로키와 아스퍼와 아이리스가 네. 하반기에는 이제 같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좀 거둘 것 같아서 회사가 좀 뭐 매출액은 양적으로 이제 성장은 올해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질적으로는 굉장히 회사가 좋아졌다. 예, 성장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의 다변화, 고객군의 다변화, 네, 그렇죠. 고객이 있는 지역의 다변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상장할 때는 한 개 고객, 한 개 제품군이었는데 그 다변화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비교적 많이 됐죠. 아니 왜냐면 아직도 물론 뭐 세부 장비분은 좀 그레이드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개 고객, 한 개 지역, 뭐 한 개 제품군 있는 회사들도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꽤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까 뭐 저희가 뭐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올해 매출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로 이제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상반기에 좀 크로키 생산에 좀 집중을 했어야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2년 뒤, 3년 뒤, 5년 뒤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이 바라보는 회사의 성장세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뭐 생각, 고민, 뭐 내부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회사의 이제 이 매출 성장에 이제 발목을 잡던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제 고객이 굉장히 단순했고 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네. 또 있었지만은 저희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캐파도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저희가 생산한 장비 대수는 비슷한데 매출액에서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캐파의 문제군요. 그렇죠. 근데 그 캐파 문제가 이제 올 10월달 되면 이제 중국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중국에. 네, 그 공장이 이제 중국에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에도 저희 사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뭐 필지 분양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4,000평 분양 받아서. 그렇군요. 지금 캐파는 매출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거의 최대 맥스 캐파였어요?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만들 수는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군들을 계속 개발하려다 보니까 또 그 스페이스가. 제품들을 개발하기엔 또 스페이스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용인과 중국은 중국에 어디에 합니까? 중국은 우시에 있습니다. 우시에 하이닉스 있는 하이닉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거기랑 이 용인 쪽은 규모가 어느 정도씩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규모가 한 2배 정도 되고요. 더 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배 정도는 안 되겠구나. 저희가 한국에 이제 분양받은 게 4,000평. 네. 중국이 우리나라 평수로 한 5,000평 조금 넘게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 용적률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국보다? 그래서 이제 클린룸 규모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한 2배 정도 더 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공장을 좀 설립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미중 관계가 상당 기간 오래 갈 거고 이 갈등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 고객은 미국 부품 쓰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고객들은 중국 부품도 쓰지 말라라고 해야 돼서 이 당분간은 저희가 이 생산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고객 향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 판매를 하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국내 고객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원화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공장은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별도 법인이 됐습니다. 거기는 합작은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100% 100%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합작을 했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00% 100% 진출을 한 거고요. 거기는 언제 완성됩니까? 거기는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 용인은 이제 삽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은 사실은 저희가 클러스터를 신청하고 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인허가 절차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더 예, 걸리는군요. 그래서 이 인허가 절차를 보면은 저희가 중국 공장일 때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인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첫 사업을 떴는데 이제 1년이 안 걸려서 완공까지 되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클러스터가 벌써 몇 년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중간에 어디다가 저희가 좀 딴 데다. 공간을 마련을 했을 텐데. 그렇군요. 빌려서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요. 주문이 늘면. 예. 아니, 오케이. 이 시간이 뭐 한국은 조금 늦어져도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면 캐파로는 네. 매출 환산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저희가 연간 뭐 지금 캐파의 10배 정도 될 테니까요. 10배. 예. 두 개 다 합쳐서. 네. 그렇군요. 여기 됐으니까 한 5배 늘어난 거네요. 날날 이제. 거고. 예. 그렇군요. 매출 장기 목표도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십니까?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이 저희가 하는 패턴 검사 장비 시장이 한 7조 정도 되는데요. 다크필드는 저희가 이제 KLA랑 이제 양분을 할 수 있을 실력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브라이트 필드는 저희가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출시할 건데 뭐 그걸 뭐 초창기니까 뭐 한
전 세계 시장이 한 10%, 20% 정도 생각하고 매크로는 저희가 오히려 KLA나 뭐 온천이나 이런 데보다 좀 높을 거로 생각하고 매크로라는 게 아까 측면 검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 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켓 그 매출 시장 규모는 뭐 적어도 2조 이상은 할 수 있는 시장이고 1조 이상은. 2조 이상은 2조 할수 있는 이상은. 시장이고 근데 저희가 얼마나 이제 잘하느냐 네. 그게 달려 있겠죠. 지금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5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적정 시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KLA 시총이 아마 오늘 한 162조 3조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다 챙겨 오시는군요. 챙겨보자 경쟁사인데. 예. 그리고 이제 캠텍이라는 이스라엘 회사죠. 예, 경쟁사라고도 생각 안 나는 회사는 이제 시총이 한 7조 정도 되고요. 예. 와, 그렇군요. 예. 일단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뭐 한국 시장보다 뭐 한 10배 정도 규모는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비율로 따져봐도 그 캠텍 정도만 돼도 저희가 한 7천억 원 돼야 정상인 거고. 예. 그렇죠. 네, 뭐 캠텍이라는 회사의 뭐 이 그로스 마진하고 또 저희 그로스 마진은 또 비교가 안 되고 뭐 이런 회사의 밸류라든지 앞으로 네. 뻗어나가는 것도 하면은 네. 적어도 저희 회사 시총이 뭐 1조 5천억 이상은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분야고 왜냐하면 저희 그 고객사가 워낙 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에는 이 각 대륙별로 이제 저희가 고객사를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본도 지금 지사를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일본도 지금 고객사들하고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가서 낸드 고객사들이 있나요? 낸드도 있고 로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의 몇 개 회사가 이제 저희 장비 이제 구매하려고 그것은 이제 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 예. 기존 거기도 기존.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죠. 이 크로키도 보고 이지스도 보고 이제 또 어떤 회사는 이제 아이리스도 보고 두 가지를 다 해서 현재 저희가 정말 이제 아까 그 이 갤럭시 폰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코라고 갤럭시 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지스 하나를 팔기는 정말 되게 힘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1등 제품이 아니었거든요. 네, 크로키는 1등 제품이니까 팔기가 굉장히 쉽고 또 우리가 마트 가면은 이마트라고 얘기해도 되나? 이마트 가면은 뭐 물건 하나만 안 사잖아. 옆에 있는 거 하나 또 사지.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로키 보다가 아이리스도 좋고 뭐 이지스도 좋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세트가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도 있고. 크로키는 1등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제품류, 그러니까 경쟁사의 제품류보다 비싸게 파십니까? 1등은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 이익률이 40% 항상 넘게 나오고 어떨 때는 50%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서 야 이익률도 경이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익률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가능성이 있죠. 예. 있는 거군요. 대표님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올 초인가 이제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최대 주주가 네. 이제 APS 홀딩스였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AP 시스템이 뭐 또 지분 구주를 사간 겁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쪽 지분을 이쪽에서 사온 것 같긴 한데 APS 홀딩스가 넥스틴 지분은 좀 시장에 내다 팔 거다. 뭐 혹은 뭐 아니면 대표님도 새로운 뭐 재무 투자자를 구한다 뭐 이런 소문이죠. 소문들이 좀 나왔었고 실제 뭐 작년인가요? 뭐 강성부 펀드와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딜을 할 거다 이런 얘기 뭐 발표도 좀 있고 했는데 현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저희 이제 대주주였던 이제 APS 홀딩스가 이제 이런저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또 얘기가 진도가 나갔던 건 또 사실이고. 근데 이 P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뭐 저희가 뭐 이 다른 P의 그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은 예,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저희 대주주께서 이제 홈플러스 사태 보고 그냥 잘못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 망가뜨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은 철회를 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지분을 이제 AP 시스템한테 일부 넘겨서 자금 마련하고. 문제는 좀 이제 해소가 된 네. 그런 상태죠. 그렇군요. 그것이 뭔가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대주주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E가 대주주가 되면은 회사가 또
나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 때문에 뭐 주가는 굉장히 나빠졌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완전 해소가 됐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사만 다변화하면은 회사는 이제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지분 구조의 변경에 대한 것은 정리가 네, 되었고 네. 이제 변경될 일도 없다. 일이 없다라는 네. 거군요. 대표님은 지금 이제 이대주주 네. 시잖아요. 네. 그 사실 흔한 한국 기업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사례에서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업을 하신 거고 중간에 이제 APS 홀딩스가 그 전에는 AP였죠. 네. AP가 와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되고 자금도 일부 그때 신주로 넣어준 거 아닙니까? 뭐 신주와 구주 거래가 같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어떠세요? 좀 불편하다거나 그때 뭐 아니면 좀 시너지가 오히려 더 있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에 AP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1대 주주에서 이제 2대 주주가 됐는데 네. 뭐 양사의 사정이 다 있었지만 사실은 뭐 AP는 별로 저희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 어려운 검사 장비를 어떻게 국산화를 하냐.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빚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AP의 정기로 회장님께도 이제 요청을 드렸었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국내 이제 이 장비 기업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AP를 제일 선호를 했던 거는 일단 회장님의 뭐 인품이 워낙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받고 이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 회사기 때문에 이 재문이 이런 관리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AP는 또 어느 정도 또 중견기업으로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역량이 또 뛰어났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창업한 사람이 자기가 끝까지 다 잘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큰 일종의 SI라고 하죠. SI하고 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으면 더 좋겠다. 이게 어떤 우리나라 그 벤처 기업들이 좀 성장하는 하나의 루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5년도에 투자 받았을 때는 지금 회사는 시총이 이제 5천억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 평소 한때 뭐 한 1조 넘기까지도 갔었나요? 1조 가까이까지 갔었죠. 한 8천억 좀 넘게 아무튼 뭐 그때는 고점이요. 지금 한 4,800억, 5천억 정도 수준인데 그때 투자할 때 밸류는 어느? 그때 투자할 때 빌려가 아마 400억, 500억 그렇군요.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아주 그 성공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SI가 이제 대주주의 자리에 들어가면 약간 좀 이제 대주주 측에서 네. 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보내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그 사실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 그 창업자가 대체 불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제가 잘하는 것도 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또 AP라는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 자체가 네. 그 최대한 계열사들의 이 자율성을 존중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인큐베이팅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또 제가 AP를 선택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대표님 지금 한 지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더하면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 예. 10% 정도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좀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저보다 잘하는 누군가만 오면 내일이라도. 아 그래요? 뭐 그렇다고 뭐 회사를 뭐 떠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회사에서 제 역할이 있을 때까지는 근데 꼭 네. 제 역할이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거든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아직도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연구소에서 어떤 아이디어맨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네트워크 있으니까 마케팅 쪽에서 또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제 역할이 꼭 반드시 CEO여야 될 필요는 없죠. 예. 그렇군요. 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좀 하고 계십니까? 10년 뒤에요. 그 일 잘하는 CEO 데려다 놓고 우리한테 도와주면서 그리고 또 시간도 조금 남을 테니까 조금 여유롭게 생활도 하고 또 나눔도 좀 실천 더 많이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넥스틴에 인재들이 되게 많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주변에서 제가 좀 듣는데 회사의 어떤 사내 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 중에 좀 뭐 자랑할 만한 것들, 회사의 뭐 조직 문화 이런 것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 뭐 복지로 치면은 뭐 다양하기도 하고 또 남들이 사실 다 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두 개가 하나는 집 문제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육아의 문제인데 네. 저희는 이제 직원한테는 저리로 이제 3억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기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네. 한 120억 정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예, 예. 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뭐 결혼한 직원들은 이제 3억까지. 예, 3억까지 해서 집을 사거나 네. 아니면 뭐 신혼집을 구하거나 네. 뭐 그런 데 좀 도움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은 이제 애하고도 키워서 사실 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급여 100% 보존하면서 이제 육아휴직도 주고 근데 대부분 2년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일찍 돌아와요. 아, 그래요? 또 일찍 돌아오면 저희가 또 베이비시터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애를 키우는 것보다는 일하고 집에 가는 걸 더 편해하는 약간 요즘 세태가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는 지금 아기 놓고 육아휴직 3개월이죠. 3개월 주죠. 출산휴가 3개월인데 저희는 이제 2년 줄고 2년 내에 미리 복귀하면은 이제 베이비시터를 보내주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남자 직원들도 이제 뭐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은 또 이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이라는 게 이게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직원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 R&D 분야에서는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남자 직원들은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2주 출산휴가밖에 못 주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배우자가 애를 낳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베이비시터를 보내줘서 아, 그래요? 그래서 1년간 베이비시터를 보내줘서 1년간.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너무 육아 때문에 힘들지 않게 남편이 어허.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남편은 또 일하면 못 도와주니까 대신 이제 회사가 베이비시터를 보내줘서 그렇군요. 육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혼도 많이 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좋네요. 아기 낳을 때마다 이렇게 네 되는군요. 결혼 앞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죠. 좋겠네. 네. 그럼 뭐 좀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우리는 뭐 없냐 뭐 이런. 근데 뭐 연배가 있는 직원들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살 지나서부터는 매 분기로 주나 받는 단위로 주나 이렇게 학자금 그렇군요. 왜냐면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네. 초등학생도 학자금 지원해주고 중학생도 지원해주고 그렇군요. 고등학생도 지원해주고 대학 가면 대학원 등록금 지원해주고 그렇군요. 그 대출 받고 또 그 대출도 받고 결혼해서 아기 놓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받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해서 이제 제일 큰 걱정들이 뭐 결혼할 때 집, 그다음에 육아, 그다음에 교육인데 뭐 저희가 이 대학 가기 전까지 뭐 학원비 100%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학원비에 보태서 애들 교육에 크게 부담이 안 느끼도록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으면 어디 딴 데 도망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별로 이렇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 저희는 입사하고 3개월 내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장기로 계속 다니거나 왜냐면은 이제 신입 직원들이 급해서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급해서 이제 왔다가 이제 자기하고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대표님 그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너무 준비하시는 거 차곡차곡 잘 해서 이렇게 매출도 생각하시는 만큼 잘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